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8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개별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서 물려있는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드려야 되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다 올라오는데 컴투스 홀딩스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을 불편하게 하고 있죠. 네, 늪속에서 헤매는 이 두 종목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실현의 시기다. 그리고 견뎌야 한다. 더 이상의 바닥은 있을 수는 있는데 확률의 게임이라죠. 주식은 확률의 게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견디고 버티고 삐대는 방법 외에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걸 팔아서 뭔가 이것을 완벽하게 메이크업,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있다면 옮겨가는 것도 필요한데 계속 홀딩하든지 옮겨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저도 없죠. 네, 이제는 없죠. 제가 많이 옮김을 추천했던 에코프로 BM이 이제 무승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상승할 확률은 너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팔고 옮겨가는 현대차 뭐 이 정도는 한번 옮겨가서 현대차는 많아봐야 바닥에 20%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메이크업 리커버리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뭔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견디고 뭐라 그럴까 삐대고 견디고 좀 참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아주 무식한 전략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한번 속살을 하나하나씩 좀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컴투스 한번 봅시다. 컴투스의 시가총액은 현재 9,495억이죠. 1조가 빠졌는데 시가총액. 네, 12만 원대에서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6만 5천 원, 뭐 6만 9천 원, 7만 원대까지 가다가 지금 7만 3,800원인데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기서 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빠져서 5만 원대까지 갈 수는 있지만 이제는 견뎌야 되는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똑같은 표현인데 네, 14만 원대에서 5만 천 원 그 홀딩스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시총이 3,400원까지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견디셔야죠. 여기서 뭔가 장이 주가가 좀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이 반등하지 않고 9만 원까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컴투스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뭐 외국인은 꾸준히 좀 사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공매도 쳤던 거 뒤집는 것 같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샀다 팔았다 큰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B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사서는 이 종목을 돌리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이 사거나 기관 투자가 사야 되는데 이제 개인과 기관 투자 수급에 목을 매달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컴투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약 19만 주까지 갔던 공매도가 이제 13만 주까지 많이 하락을 했죠.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 공매도를 쳤던 대표적인 사람 외국인인 것 같아요. 아까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이제 수급이 돌아서는 것을 보면 공매도를 걷어들이는 게 아닐까, 이익을 이제 실현시키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컴투스 기준으로 동사는 9만 원 정도까지는 7만 원에서 견뎌야 한다. 그래서 9만 원 정도 오면은 일단 30%를 과감히 팔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 파는 게 맞겠다고 의견을 내놨던 것 같은데 이제 못 파신 분들은 9만 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자. 그래서 9만 원 오면은 팔아야 된다. 자, 동사는 C2X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테라와 루나의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것들. 신작 게임이 뭔가 섹시하지 않아요. 회사는 강하게 섹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임, NFT, 메타버스 등 경쟁자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죠. 동사가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이 프론티어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진 거죠. 위기 탈출 모멘텀이 부족한 게 동사의 가장 큰 약점이다. 하지만 매력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이런 면들은 이제 주가가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게임 엔터도 언제 한번 돌아올 것 같아요.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언젠가는 한번 술안매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때 파는 게 낫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9만 원까지는 견뎌야 된다. 지금 방법은 없으면 눈을 감으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자, 이게 동사의 실적주의 테이블인데 먼저 이 테이블을 보면 동사의 매출액은 게임과 미디어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2022년 1분기 보면은 총 매출액이 1334억이 나왔는데 그렇죠? 자, 게임에서 1000억 정도,
미디어 부분에서 300억 정도 원하는데, 그러면 게임은 어떤 종목들이 속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미디어는 대체 뭐가 속해 있나? 뭐 이런 방송국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미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사업부 구조를 보면 게임에는 컴투스, 데이세븐, 노바코로, 티키타카 스튜디오, 컴투스, 타이잼, 올렘 이런 애들이 게임 부분에 속해 있고, 미디어 콘텐츠 부분은 위직 스튜디오, 레몽레인, MP 이런 미디어 콘텐츠 부분들이 새로운 모습은 여기가 이제 1000억 정도의 영업 매출액이고 여기가 300억 정도로 크기로서 여기가 3배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한 매출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동사의 영업이익에서 전분기 1분기가 27억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 모든 게 이 미디어 부분에서 손실이 났다는 거죠. 게임은 그런 대로 돌아갔는데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사의 최근의 주가 하락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버리는 게 좋죠. 저도 시장에서 여러 애널리스트 자료를 조각조각 모은 거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더 실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다만 한번 짚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서 조약 정리를 해보. 첫째, 1분기 실적이 하락했다. 주가가 연일 하락세죠. 4월 초 12만을 넘어선 주가는 불과 2달 만에 8만원, 7만원대로 내려앉았죠. 한때 모바일 게임의 왕국이라 불리며 질주하던 컴투스의 시련이 닥쳐오는 이유는 뭘까? 컴투스 1분기 매출액은 1333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억을 기록했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락하고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외형은 서머너즈 천공의 아레나 게임 부분에서 견조한 가운데 위지익 스튜디오, 미디어 부분에 속한 위지익 스튜디오 매출이 연결이 되면서 전년 대비 외형은 성장인데 영업이익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인건비가 상승하고 미디어 사업의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이 미디어 산업이 뭐냐? 주로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그런 컨텐츠 관련 쪽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는 거죠. 게임 산업 영업이익이 84억을 기록했죠. 그런데 미디어 부분이 마이너스 11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7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거죠. 결국 동사의 1분기 어닝 쇼크의 주범은 미디어 사업부이다. 그 미디어 사업부에는 위지익 스튜디오, 레몽레인, MP 등 자회사들의 비용 상승, 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가 80억이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111억이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디어 부분, 콘텐츠 부분의 적자를 향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부분이 일단은 숫자적으로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두 번째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원인은 C2X의 론칭 안착 실패죠. 네. 컴투버스라는 용어를 내세우면 메타버스 P2의 시장을 선도했지만 테라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테라 사태, 어떻게 테라 사태가 연결됐을까? 컴투스의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맡은 코인 C2X가 테라를 메인넷으로 쓴 게 확인이 됐다. 여기서 메인넷이란 뭐냐? 이 메인넷이라는 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비슷하게 구조를 짰다는 거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컴투스는 위메이드 D를 바짝 쫓아가는 선두권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생태계의 핵심인 C2X 코인을 중심으로 P2E 게임을 연달아 선보일 계획이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스도 순조롭게 출발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선점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컴투스의 발목을 잡은 게 누나와 테라 사태였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믿었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급격하게 급락하면서 문제를 발생했는데 이 C2X 메인넷으로 테라를 사용했다는 것은 메인넷이라는 것은 해당 코인이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테라와 비슷한 구조로 코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테라가 박살이 나면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C2X 코인 시스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데리움을 메인넷으로 활용하는 코인 A가 있다고 치자. 이는 곧 코인 A가 이더리움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테라가 사실상 블록체인 게임에서 퇴출 수순을 밟은 탓에 C2X는 새로운 메인넷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컴투스 관계자는 신사업은 현재 기존 일정대로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기 다 변명이죠.
네, 테라폼 랩스 기술 기반의 메인넷을 구축했던 것일 뿐 누나 생태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다. 이렇게 또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또 사기를 치는 거죠. 이 역시도 저희만의 메인넷을 독자 구축하기로 빠른 결정을 내리고 현재 빠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통사의 세 번째 하락 원인은 아티스트 컴퍼니 드라마 제작사 합병이 무산이 됐다는 거죠. 어침대 덧친 격으로 컴투스 IP를 활용을 위한 인수하려 했던 아티스트 컴퍼니 합병이 무산됐다. 위지익 스튜디오 측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 역량가와 시장 확대를 위한 체제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합의를 진행한 결과 지분 투자를 통한 협업 구조보다는 각자의 사업에 대해 독자적 경쟁을 갖추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를 포기했다는 거죠. 즉 인수하는 과정에 적잖은 이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정재가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인기를 얻는 등 아티스트 홀딩스 몸값이 훌쩍 뛰어오르면서 서로 가격 협상에서 사인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다만 컴투스 측은 아티스트 컴퍼니 인수 무산이 메타버스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변명을 했다. 컴투스 측은 아티스트 컴퍼니 투자 인수 처리는 메타버스 사업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가상 오피스는 물론 커머셜 월드, 테마파크 월드, 커뮤니티 월딩도 순차로 열 예정이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러나 이 해명을 그대로 믿는 것은 바보, 멍충이, 스투피드죠. 네. 네 번째는 게임과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비즈니스 등에서 많은 경쟁자가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각종 블록체인 사업이 지체되는 사이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게임 사업의 경우 강력한 IP를 보유한 넥슨과 넷마블의 뒤를 쫓아서 동사를 추격하고 있는 거죠. 넷마블은 일찌감치 마블X 코인을 만들며 블록체인 생태계에 영향을 키워왔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코인 생태계를 만들어 왔던 C2X 위메이드가 맞은 코인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넷마블은 더 훨씬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 동사 두 사보다 훨씬 파워풀하다고 볼 수 있죠. 메인넷 이슈가 없는 탓에 누나 폭락 사태의 영향을 덜 받은 것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NC소프트와 더불어 국내 게임사 중 IP 최강자로 부르는 넥슨이 참전을 선언했죠. 게임 코인 시스템에. 넥슨은 2022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사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NFT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한 NC소프트까지 가세한다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그런데 그 경쟁자가 우리가 고민하는 컴투스보다 훨씬 강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프론티어, 퍼스트 펭귄의 프리미엄이 갈수록 희석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컴투버스, 유니버스 우리 학교와 같은 컴투버스 역시 다수의 경쟁자를 상대해야 됩니다. 하반기 중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인데 현재 하나금융그룹, 교원, 교보문고 등과 제휴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가상 오피스 메타버스가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SKT의 이프렌드를 비롯해 게더타운 등 선두주자가 다수 이미 포진해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는 컴투버스의 성공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죠. 즉 핵심 IP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점 효과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3N 등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든 상황에서 컴투스가 계속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사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시장에서는 의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박살난 거죠. 동사 주가 하락의 네 번째 원인은 신작 부재입니다. 컴투스 측은 빠른 회복을 약속했지만 전망이 어둡죠. 단기 실적 회복은 가능하지만 이게 영구적일 거냐는 생각을 해봐야죠. 먼저 단기 실적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4월 주력 게임인 서머너즈 워 천공 아레나가 8주년 업데이트 하면서 직후에 일매출이 80억을 넘었으면서 나름대로 리커버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KBO가 개박하면서 대표 야구 게임들이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컴투스 프로야구를 비롯해 야구 게임들의 4월 매출액은 130억에 달할 정도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컴투스가 2분기 영업이익 176억 정도를 거둘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7억에서 나름대로 176억이면 리커버리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 그런 면 때문에 바닥 77만원을 뚫고 9만원까지는 상승할 확률은 있다.
이러한 나름대 희망은 보이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회사의 성장을 꾸준히 뒷받침할 신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머너즈와 크로니컬의 공개가 지연 중에 있죠. 한국 시장에서는 7월, 글로벌 시장에서는 10월쯤이나야 론칭이 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게임을 제 시간에 맞춰 공개한다고 해도 성공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머너즈와 크로니컬의 태국 CBT를 관찰한 결과 정통적인 MMORPG 콘텐츠와 수익 모델이 비슷하게 따라가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죠. 뭔가 차별성이 없는 거죠. 모바일 게임은 IP 파워보다도 지역별 장르가 더 선호되고 모바일 특성을 살려야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흥행을 결정하는데 과연 이러한 그 시스템에 맞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한번 가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동사의 게임들이 기존 MMORPG 장르와 차별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시장의 흥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컴투스 측은 BM만으로 성공 여부를 베타 버전만으로 성공 여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변명 중에 있는 거죠. 네. 2분기 실적 1분기도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게 일순간이 있고 생각만큼 동사의 가격을 과거의 영광으로 올려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동사가 사실 과거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은 C2X 게임과 메타버스 이 코인 생태계죠. B2B 게임이죠. 이러한 기존의 장르 게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질 거라는 가정을 깔고 플러스 알파였는데 둘 다가 망가지는 이 상황. 이게 동사의 가장 큰 망가진 원인인데 이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2분기,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면은 지금 또 한번 순환매로 게임, 엔터, 메타버스가 시장에 한번 돌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벌써 1년 6개월을 쉬었으니까 이런 면에서 9만 원까지는 견뎌야 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우리를 늪속에서 빠뜨리고 있는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를 잠깐 알아봤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이다. 하지만 주가가 이 모든 것을 다 선반영하고 반영돼서 바닥에 와 있다. 그리고 2분기는 1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게임 시스템, 코인 시스템, 메타버스 NFT 시스템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순환매로 돌아올 것이다. 인내의 문제이다. 참고 견뎌야 할 시기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좀 견디면서 이 종목은 품고 가야 될 그런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